발표일이 한참 남았을 시점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 실적, 오늘 오전 공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블랙엘 수출 승인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아까 문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다 수출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오늘 깜짝 발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거품론을 확실히 없앨지 또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 엔비디아 여쭤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적 확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냥 예상했던 수준 예상했던 나왔고 수준? 4분기도 사실은 예상했던 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볼 때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는 것도 거의 확실하고 근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거 상관없이 AI 거품론은 내년이 되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 별개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사실 저희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좀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AI 상관없죠?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거품론 얘기하는 것과 엔비디아 주가의 거품 얘기하는 것도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AI 산업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버블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AI 산업 전체를 쉽게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새로 하나 건설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 중일 때는 누가 돈을 버느냐? 건설사들이 돈을 건설사. 법니다. 그 건설사에 해당하는 게 하이닉스 엔비디아인 거죠. 그런데 그 건설을 하는 그 고속도로 주인은 누구냐 하면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돈을 투자한. 이 기업들은 건설 중일 때 돈을 벌 수가 없죠. 건설이 끝나야 통행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건데 아직 건설이 안 끝났고 건설이 끝나는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건설이 끝나면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은 더 이상 돈 벌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2027년부터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기업들, 여지껏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거품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기업들, 돈을 댄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거품인데 돈을 벌면 거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돈 버는 주체가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전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적으로 전환 시점이 내년이라고 보는 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거품인지 여부는 제가 볼 때 2027년이 돼야지 사실은 조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내년 정도가 엔비디아나 하드웨어는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오히려 그 뒤로는 잘 되면은 빅테크 그 세 군데가 제일 잘 될 거고 안 되면은 이제 버블 터지면서 큰일 난다. 이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긴 해요. 네. 이게 사실은 거품이 아닐지라도 공급 과잉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차이가 뭐냐? 약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거라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회수 못하고 매출 증가가 뭔가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거품이 맞고 일부 기업은 점프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군가는 돈을 못 번다. 양극화가 발생하면 거품은 아니에요. 실체는 있는 건데 과잉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 투자로 인해서 승자가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거품하고는 조금 다른 공급 과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2027년, 28년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개인으로 보면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기업들은 내년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글로벌 큰 손들이 이미 팔기 다 시작한 거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를 사고 애플을 팔고 그다음 지금 구글, 알파벳을 사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의 전환점인데 내년쯤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다 알아요. 근데 꾼들은 이미 1년 전에 먼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못 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티 안 나게 사야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싸거든요. 아직 쌓일 상대적으로 때 싸니까. 사는 게 원래 워렌 버핏의 특징이잖아요. 내년에 사면 벌써 올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생각나더라고요. 애플 안 산 게 후회됐어요.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버핏이 예, 원래. 맞습니다. 네. 그런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도 이제 사면서 후회했어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밖에 안 샀으니까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아직도 하드웨어 기업들 갖고 있는 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조금씩 시장에서 너무 크게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뭐 확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모아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누가 승자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보면 근데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갈려요. 알파벳을 픽하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픽을 했고 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다른
큰 손들은 뭐 블랙록이라든가 어디로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갈릴 것 같은데 이 중에 누군가는 맞는 파트너를 잘 찾아서 그 투자를 잘한 걸 것 같고 누구는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도 헷갈릴 정도면 일반인들 우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들은 다 사기는 골고루 누가 이길지 분산해서? 모르겠으니까 돈이 없지 않을까요? 분산 투자인 거죠, 분산 투자. 근데 이제 블랙락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도 뭐 20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짓는 전체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하는 과잉 투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코이브나 이런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분산해 놓은 것 같거든요. 자기는 안 망하려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자기가 다 사서 다 할 수 있는 돈도 있지만 너네들이 하라고 그러고 계약 10년 맺어 난 다음에 그때 잘못되면은 그냥 너 하나 망해라 뭐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펀드도 계속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도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에 모든 투자 금액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도 보면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모두 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 있는 몇 개는 분명히 눈에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분산하는 지금 전략인데 근데 분산도 너무 많아지면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3개나 그 이내로 추려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옥석 가리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 진짜 모델 자체로는 구글이랑 오픈 AI밖에 없지 않나요? 메타도 넣어줘야 되나요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 거는 뭐 어디까지나요? 현재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큰 시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건데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 중요한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챗 GTP 사용자라는 막강한 무게가 있긴 하죠. 근데 자본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추가적인 투자 못해서 지금 대출에 의존하거나 돈을 꾸는 상황이라서 과연 여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알파벳은 당연히 지금 원픽에 들어갈 만한 게 있고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그러니까 뭔가 AI 서비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쵸.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안 깔려 있는 PC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엣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서치하는 것도 대부분 다 데이터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넣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B2C는 약하지만 B2B 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망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퍼스트 티어는 아니지만 세컨드 티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세컨드 티어를 든다면 약간 결이 틀리긴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몇 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개 들었던 거에서 근데 오픈 AI는 더 지금 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 투자 불확실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제가 사실 젠슨랑 CEO가 마음을 정확히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전략 부서에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 사실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협정했던 게 있잖아요. 네. 먼저 무상으로 주고 투자하고 나중에 돈 다시, 주지 말고 지분으로 달라라는 그런 약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거라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내년이면 하드웨어 기업들의 전성기는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도 꾸준히 뭔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 성공할 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으면 배당으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꼭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픈AI 외에도 다른 기업하고 그런 비슷한 약정을 하는지를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지분 확보 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아마도 맞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노림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도 계속 여러 군데 투자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해주고 내 거 사고 투자해주고 내 거 사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분은 엔비디아는 계속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얘기하면서는 자기가 플랫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 특히 로봇에 대해서. 추론용 네. 그 알고리즘 2개를 이미 출시를 했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 전환도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거기서 자기는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도 지금도 소프트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아직까지는 메인은 하드웨어다 보니까 이쪽의 개발도 여전히 해서 중국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 투자가 일단락 되더라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의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4분기 전망 뭐 긍정적으로 내놓은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산정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트럼프한테 돌려 들어가서 혼나잖아요. 그거 한다 그러면. 이게 백악관에서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그걸 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IR 자료를 한국같이 숨기는 게 아니라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 그쵸.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는 거고 한국은 약점을 감춰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확실치 않은 장점이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걸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요. 약점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더. 거는 그때 가서 발표를 해요. 확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엔비디아가 있으면 그 밑에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존재하고 밸류체인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이게 세트로 지니까.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를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엔비디아를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나머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엔비디아가 그렇게 간다면 내년 중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계속 잘 가고 그 다음 해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시점이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네. 내년 중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내년 중간. 지금 제가 보는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 IT 주들의 주식이 좀 조정을 받는 시점이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고 보는 게 엔비디아의 이제 분기 실적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50%를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월가에서 현재 엔비디아에는 PER 60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25에서 30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60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200%, 100%씩 50 밑으로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반 대기업이랑. 그럼 더 이상 60이란 특혜를 받을 수 없고 30이 되어야 되면 근데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익이 2배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주가가 내려와서 PER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매출 증가율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내년 하반기쯤에 혹시 시작이 되면 그때 조정을 받으면 삼성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요. 다음 해로 이연이 되면 이제 같이 이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굳이 비교를 할 때 양사 중에 택이라면. 네,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엔 사실 삼성전자도 좀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훨씬 네, 더 많이 주가는 올랐거든요. 올랐고. 예. 시장 외까지 한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서로 지금 다른 비율로 봐야 돼요. 내년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HBM을 제외한 다른 메모리 제품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 더 많이 받습니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가 더 낮아요. 제조 원가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개선폭은 훨씬 빠를 거다라는 면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미 삼성전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이익 대비 너무 올랐다라는 건 또 약점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증시와 투자자한테 영향을 강하게 줄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어느 쪽에 메리트를 줄 거냐에 따라서 투자자마다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 여쭤봤던 거를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로스차일드 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을 갖다가 투자 등급 하향을 해버렸잖아요. 그저께 딱 둘만 찍어서 그런 건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건 사실 제가 플랫폼 전체를 봐야 네.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와 AI와 연관된 부분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 두 회사의 그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그쵸, 텐데 그쵸.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봤는지를 사실은 봐야 돼요. 뭐 검색 엔진을 보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본 건지 아니면 월간 액티브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의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하진 않아서 사실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지금도 빅테크 안에서도 누군 올라가고 누군 내려가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는 돈을 벌면서 가는 데야. 그리고 뭐 오라클이나 메타는 돈 빌려서 가는 건데 저거 위험해 보여. 이러면서 이거는 팔고 이거는 사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빅7 내에서도 M7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다시 이제 향후에는 이게 다 같이 갈지 아니면 이 차별화가 계속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AI 투자만 놓고 보더라도 네. 탑 뭐 빅2, 빅3만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은 사실 빚을 내어서까지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블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과잉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은 항상 위너 독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세 개 기업만 돈을 벌 거고요. 나머지 더 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못 벌 거예요. 투자를 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될 거고요. 아마도 CEO 교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거죠, 내년 중에. 이 부분, 이 지금 AI 스타트업 라인 중에서 사실 지금 오픈 AI 말고 엔트로픽이 많이 좀 기업 가치도 커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투자하는 게 오픈 AI 비중 좀 줄이고 엔트로픽하고 그래서 뭔가 엔트로픽으로 기운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 고객들이기도 하잖아요. 다 어차피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는 고객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내부 정보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만 누구 하나 확실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띄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도 좀 분산해 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현재로서는 다 동등하게 잘 대해주고 있고 물론 규모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도 중립적인 입장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딱 이거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미국 빅테크 중에 이제 전환을 한다면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 대신 다음 타자를 생각하면 누구를 찍을까 원픽을 찾아보려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분산보다는 이제 하나를 좀 정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래서도 다른 전문가들 만날 때마다 의견을 들어봐요. 당신의 원픽 대부분 다 하드웨어나 소프트로 갈 거라는 거에서는 다 공감대가 있는데 누가 원픽냐에서는 사실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원픽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원픽을 제가 들은 거는 알파벳이었습니다. 그죠, 알파벳이. 알파벳.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있으니까. 역시 근데 뭐 다 갖고 사실은 있어야? 2년 뒤가 돼봐야 되죠. 그쵸, 그 원픽이 지나봐야 틀릴 알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현재 전문가들은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는 알파벳 쪽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선 현 시점에서는, 알파벳 네. 그리고 한 2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1년 뒤쯤에 누가 갑자기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뭔가가 나올 수 서비스가 있잖아요. 나오면. 추론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갑자기 확 쏠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하드에서 뺀 거를 현금으로 갖고 오면서 조금씩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잘 봤다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